자, 오늘은 정규분포 중에서 이항분포하고 정규분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사실 우리가 이항분포하고 정규분포는 다른 거죠. 뭐가 다르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바로 대답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변수 관계도 다르고 이항분포에서는 변수가 이산적이었고 정규분포에서는 변수가 연속적이었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변수 자체도 다르고 확률 함수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항분포상에서의 확률 질량 함수와 정규분포상에서의 확률 밀도 함수는 다른 함수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두 이항분포하고 정규분포는 전혀 다른 성질의 그치? 통계 이론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관계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항분포와 정규분포는 어떤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이항분포는 주로 뭘 계산할 때 사용하는 거죠? 주로 사용하는 거죠. 평균과 분산을 쉽게 구하게 해주죠. 그래서 평균이나 분산을 쉽게 구하려고 우리가 이항분포를 많이 쓰는 거지. 이항분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항분포처럼 생각하고 푸는 문제들도 허다해요. 왜냐하면 n 곱하기 p로 평균이 구해지는 거고 평균의 여사건 확률을 곱하면 분산이 구해지는 거니까 이항분포라는 이론은 평균과 분산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너는 평균과 우리가 분산이 표준편차 구할 때 쓰는 이론이죠. 쉽게 구할 수 있다. 정규분포는 평균 분산 구하는 이론이 아니에요. 정규분포는 평균과 분산을 알려주고 가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다른 걸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분포상에서는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설명했지만 구간에서의 확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정규분포에서는 주로 구간을 정해놓고 그 구간에서의 확률을 계산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크게 나눠보면 이항분포하고 정규분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약간은 감이 와야 돼. 자, 내가 원래는 구간에서의 확률을 계산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평균하고 분산을 몰라. 그리고 변수도 연속적이 아니야. 자, 내가 구간에서의 확률을 구하고 싶은데 변수도 연속적이지 않아. 그리고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정규분포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못 쓰지. 정규분포는 변수가 연속적인 상태에서, 그쵸?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이걸 계산하는 거거든. 근데 변수가 연속적이지 않아. 그리고 평균하고 분산도 몰라. 근데 그런 상태에서 구간에서의 확률을 계산을 해야 돼. 그러면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연소확률 변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일일이 다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게 만약에 확률이 변수가 예를 들어서 한 5개밖에 없어. 그럼 확률도 5개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그 5개 다 더하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x가 뭐 예를 들어서 10보다 크거나 같고 15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게 이산확률 변수였다면 10, 11, 12, 13, 14, 15 1대의 확률 물어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끼케 6개니까 6개 다 그냥 확률 계산해서 더하면 답인 거예요. 구간에서의 확률 그냥 계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가 달라졌어. 1010부터 1500까지. 그럼 변수가 이게 이산적이라 하더라도 변수가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걸 확률을 일일이 언제 다 구해서 그걸 언제 더하고 있냐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너를 이항 분포처럼 생각을 한 다음에 그 이항 분포에서 평균과 분산을 구하고 걔를 정규 분포로 받아들이고 구간에서의 확률을 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가 연속적이지 않지만 얘를 연속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확률을 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부터 구해야 된다? 평균과 분산부터 알아야 합니다. 자, 보세요. 구간에서의 확률을 물어봤어. 근데 그게 변수가 연속적이지 않아. 이산적이야. 근데 너무 많은 변수들을 더해야 된단 말이야. 효율적이야, 비효율적이야? 당연히 비효율적인 거야. 그러니까 정확한 값은 알아내기는 어렵지만, 알겠지? 정확한 값은 알아내기 어렵지만 걔를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근사치까지는 맞출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게 통계적으로 차라리 유의미한 거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확률 변수가 이산적이지만 그 구간이 너무 커가지고 그걸 일일이 다 더하는 게 말도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시험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몇 프로야? 100%겠지. 100% 정규분포 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정규분포를 쓰려면 뭘 알아야 된다 그래서? 평균하고 표준편차를 알아야 된다. 근데 그걸 알아낼 때 어떤 이론을 쓰자? 이항분포 이론을 쓰자. 그럼 여기서 이제 대놓고 조작을 하겠죠. 이항분포가 뭔데? 이렇게 이제 알려주고 이항분포가 뭔데? 이렇게 알려주고 조작을 하는 거야. 이항분포가 뭔데? 이렇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구간을 정한 다음에 확률을 물어봐요. 분명히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이항분포를 알려주면 평균 분산 구하는 문제인데 왜 갑자기 다시 확률을 물어볼까? 느낌 이상하지? 그때 구간에서의 확률이 내가 계산이 쉬운 구간이냐 아니냐를 따지라는 거야. 근데 그걸 선생님 어떻게 구분해요? 라고 물어보면 얘기했잖아. 변수가 10개 미만이면 정규분포 이용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변수가 너무 많아지잖아. 물리적으로 10개보다 더 많았다고 치자. 그러면은 정규분포 이용하는 게 훨씬 우리한테는 유의미한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분명히 변수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냥 우리가 어차피 우리는 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치? 그걸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보다는 근사치에 가는 게 사실 맞는 거잖아. 그치? 뭐 개수가 막 10,000개, 20,000개, 30,000개 이렇게 돼버리면 그쵸? 그걸 정확하게 값을 안 하는 것보다 근사치를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걸 이용하는 게 맞잖아.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정규분포를 이용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항분포와 정규분포는 서로 다른 이론이긴 하지만 구간에서의 확률을 구할 때는 정해주고 있잖아요. 구간에서의 확률을 구할 때는 정규분포를 이용하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단 구간이 많아졌을 때. 구간이 10개 미만이면 당연히 그냥 계산해야 돼. 알았지? 근데 구간이 많아지면 뭘 이용하는 게 좋다? 정규분포를 이용하는 게 좋다. 받아들이죠? 좋아요. 자, 이제 우리가 진짜로 그렇게 스토리가 짜져 있는지 안 짜져 있는지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177페이지 필수예제 21번을 보면 됩니다. 딱 스토리가 그대로 나와 있을 거예요. 처음에 이항분포를 줬죠. 자,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대. 야, 너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있는 거예요. 분명 이항분포죠? 그러면 사실 뭘 물어봤어야지 맞는 거죠? 평균과 표준편차를 물어봤어야지 맞는데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냐? 이항분포를 따를 때 오른쪽 표준정규분포를 이용하여 확률을 계산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 자 상식적으로 한번 선생님이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왜 정규분포를 이용해야 되는 게 합리적인 것인지 그냥 여러분들 외우지 말고 생각을 해보면 너무 단순하게 나올 수 있는 거야. 자 봐봐.
이항분포를 딴다 했으니까 확률 계산할 때 독립시행의 확률로 계산해야 돼. 그러면 내가 이 확률을 계산하려면 자 600번 시행을 했죠? 600번 시행을 했죠? 독립시행이 하니까 600시 204부터니까 204 5분의 2에 204제곱 곱하기 5분의 3에 600에서 204 빼면은 얼마니? 396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너 다 더한다고 생각을 해봐라. 미쳐 안 미쳐? 이런 거 계산하는 것도 사실 엄청나게 어렵지만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거 계산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이거 어떻게 계산하고 있을 거야? 미친 거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는 놈이 미친 놈인 거야.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방법이 뭐냐? 이거는 야 너 아무리 통계지만 아무리 정확한 값을 구하려고 하지만 이거 못 구해. 나 안 할래. 이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한테는 선택권이 하나밖에 없어. 정규분포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꿔서 구간화의 확률 구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정규분포로 바꾸는 과정은 너무 쉬워. 왜? 평균하고 분산만 찾아서 다르니까. 근데 이항분포가 딱 평균과 분산을 찾기 좋은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게 관계가 있다고 말하는 거지. 근데 그게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꿔서 생각하겠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거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분명히 이항분포 문제인데 이항분포를 이용해서 풀면 너무 어려운 거야. 이항분포의 정의를 이용해서 얘를 계산하면 너무 힘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정규분포를 이용하는 게 맞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따른다라는 말이 계속 생겨나는 거야. 너 분명히 정규분포 아닌데 정규분포처럼 생각해서 계산할 거 아니야. 그럴 때 우리가 따른다는 표현을 쓰는 거야. 이제 알겠죠 이제? 자 이제 갑니다. 평균은 곱해서 나오는 거죠? 받아들여 온 거야. 네. 그러면 평균은 얼마예요? 계산 빨리 하자. 240이죠? 자 평균 240. 분산은 얼마예요? 여기 5분의 3만 곱하면 되는 평균의 6건의 확률 곱하면 되는 거니까 5분의 3 곱하면 얼마예요? 5분의 3. 그러면 여기다 5로 나눠. 그럼 얼마지? 5로 나누면 48. 자 48 곱하기 3 얼마예요? 38에 24, 3, 42 144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144라고 적지 말라 그래서 항상 우리는 표준 편차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12의 제곱으로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자 이제 가는 거야 이제. 그러면 문제가 다시 바뀌는 거야. 이 구간에서의 확률을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얘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하려면 이 구간을 바꾼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론 저번 시간에도 알려줬지만 이번에는 다시 한번 천천히 보여주겠습니다. 변수를 어떻게 바꾸면 취환이 되는 것인가? 편차분의 표준 편차다. 따라서 편차가 12잖아요. 12분의 편차 204 빼기 240. 그러면 36. 이제 마이너스 36이겠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표준 편차 분의 264 빼기 240. 그러면 24.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계산해야 될 구간에서의 넓이는 뭐다라고 물으면 그래프 그려놓고 항상 그래프 그리는 습관 들이세요. 이게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이 구간에서의 넓이를 구하면 된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의 넓이는 2로 표현되어 거고 마이너스 3부터 0까지의 넓이는 3을 대신해서 구해야 된다고 가르쳐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표상에서 표준 정규 분포 표상에서 2일 때의 구간과 3일 때의 구간을 더해줘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걔를 더하면 0.4772와 0.4987의 합으로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0.9759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네. 자, 이렇게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 것을 아까 600C 204에 5분의 2에 204제곱 막 이런 거 하면 되겠냐? 안 된다 했잖아. 선생님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당연히 정규 분포를 이용하는 게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면 보기 2번 문제는 선생님이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네, 똑같은 문제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다시 이항분포 문제인데 왜 정규분포를 사용하는 것이냐? 물리적으로 확률 계산하는 게 너무 어렵다. 구간이 많아져서. 그럴 때 우리가 구간에서의 확률을 계산하는 이론으로 정규분포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알았죠? 네, 좋아요. 한 문제 더 해볼게요. 178페이지 필수예제 22번. 한 환자에게 어떤 약을 투여했을 때 치유될 확률이 0.6이다. 150명의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했을 때 99명 이상이 치유될 확률이죠. 자, 지금 보세요. 우리가 환자 한 명 한 명 한 명은 다 독립 개체인 거야. 그런 건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다 독립이라고 생각을 하자. 그 독립인 사람한테 약을 계속 투여를 하는 거지. 약을 투여를 하는 행위 자체는 독립시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150명의 환자한테 계속 독립시행으로 계속 약을 투여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체는 독립시행의 확률인 거예요. 이해되겠죠? 독립의 사건인 거니까. 그러면 독립시행의 확률로 통계를 분석을 하려면 뭐지? 이항분포를 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출발은 이항분포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시 독립인 사건을 n번 반복 시행을 한 거야. n번 반복 시행을 한 거야. 그때 우리가 봐봐 99명 이상이 치유될 확률을 물어봤으면 확률 변수 x가 치유될 확률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치? 치유된 사람의 명수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 x가 99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사실 독립시행의 확률이니까 독립시행 확률을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불가능하죠. 왜죠? 그렇게 계산하려면 150, C, 99 이런 거 다 계산해야 되는 거야. 미쳐버리지? 그치?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구간에서의 확률을 계산을 하려고 했더니 이거 못 계산해. 안 돼. 정규분포 쓰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정규분포를 이용하려면 여기서 뭘 찾아야 돼? 평균과 분산을 찾아야 되는데 이 통계 자체가 이항분포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통계인 거예요. 왜죠? 환자 한 명 한 명은 다 독립적인 개체인 거고 약을 투여하는 행위 자체는 독립시행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환자한테 투여할 때랑 저 환자한테 투여할 때 서로 독립인 관계인 사건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거니까 사건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약을 투여하는 행위 자체가 독립시행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몇 번 반복했다 이 말이 바로 몇 명이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알겠죠? 그래서 n이 150이 돼야 돼. 되겠죠? 그리고 어떤 사건이지? 치유될 확률이라고 그랬으니까 치유될 확률이 0.6인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이거는 우리가 조금 전에 풀어봤던 예제랑 똑같은 형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알겠지? 해석을 어떻게 하더라? 일단 의심을 해봐. 만약에 처음부터 이거 이항분포인데 이거 구간에서 확률인데 눈치 못 챌 수도 있잖아. 그럼 문제를 다 읽어보고 나서 내가 계산해야 될 게 확률인데 그치? 구간에서의 확률을 계산해야 되더라. 구간에서의 확률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거 다 계산하려고 했더니 이거 안 되는데? 150C, 99 이런 거 어떻게 계산하지?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정규분포 쓰는 문제구나. 근데 대놓고 여기서는 힌트를 주잖아요. 문제에서 대놓고 힌트를 주잖아. 어떻게 힌트를 줬어? 99명 이상이 치유될 확률을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하시오 라고 대놓고 말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대놓고 정규분포 이용하라는 뜻으로 이제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정규분포 쓰려면 뭐부터 알아야 된다고? 평균 분산. 그럼 얘 이항분포인가? 생각을 해봐야지.
이게 이항분포가 아니더라도 이항분포를 써야 될 판인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 대놓고 이항분포잖아요. 너 이항분포 아니어도 정규분포 이용을 했으니까 이항분포를 써야 될 판이야. 평균하고 분산 구하려면. 느낌 알겠지 이제? 그래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러면 평균이 얼마 나와요? 평균 90 나오죠? 네. 150 곱하기 0.6 하면 90 나오죠? 그 다음에 분산은 0.4 곱하는 거니까 36 나오잖아. 4, 9, 36. 그래서 여기서 6의 제곱 이렇게 표현하려고 했죠. 표준 편차를 알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문제는 똑같아지는 거예요.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하라 했으니까 변수를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꾼다? 편차. 표준 편차분의 편차. 편차는 99 빼기 90. 그럼 얼마죠? 9. 따라서 2분의 3. 2분의 3은 1.5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냥 물론 알 수도 있지만 연습할 때 계속 습관을 들여놔야 돼. 그래프 그리는 습관. 1.5 표시 이상. 그럼 우리가 1.5일 때까지 확률을 0.5에서 빼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풀어야지. 습관이 계속 들여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1.5가 0.4332였으니까 0.5에서 0.4332를 빼면 0.0668 이렇게 나오겠네요.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낸 거야. 야, 지금 이 사람을 한 명을 내가 치유할 확률이 0.6이야. 60%인데 그 60% 환자한테 60%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어떤 치료약이 있는데 이게 되겠어? 150명한테 그러면 투여를 하면 평균적으로 몇 명이 치료가 돼? 라고 물어보면 90명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평균 90명이 치료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평균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 나는 150명 중에 99명 이상을 치료를 시켜야 되겠어. 99명 이상이 치료될 확률을 나는 알고 싶은 거야. 그때 정규분포를 이용하는 거야. 그걸 실제 계산해 보니까 엄청 낮지. 이거 여기 0.0668이라는 거는 비율로 말하면은 100분율로 말하면 100을 곱하면 6.68%밖에 안 된다는 거야. 한 명을 치료할 수 있는 확률은 60%였는데 150명 중에 99명 이상이 치유될 확률은 6%밖에 안 돼. 6점 몇 %밖에 안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치료 확률이 엄청 낮아지는 거지. 이런 뜻인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다 백신 투여해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 또 다 개선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백신 맞으면 3차 맞으면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안 걸릴 확률이 몇 프로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거를 예를 들어서 한 명당 확률로 계산한 다음에 그치? 막 1000만 명, 100만 명 이렇게 늘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통계적으로. 물론 이제 어거지가 있긴 있겠지만 그런 뜻이다 이 말인 거야. 이해할 수 있겠지?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항분포랑 정규분포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사실은 관계라기보다는 이항분포처럼 생각해서 계산할 수 없을 때 정규분포를 이용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분포는 언제 이용하는 것이냐? 구간에서의 확률을 계산할 때 정규분포를 사용하면 좋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계속 각인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없을까? 네. 있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통계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통계 두 번째 파트 통계적 추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